신규 세미나에 한번 참석했었을 때 이 참석자 소감 발표하는 날 그 시간에 우리 유영란 수고선님 왼쪽 가슴에 별 하나 더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너무 빨리 스리스타가 되셔가지고 네, 제가 포스타 하실 때는 꼭 제가 캐리더로 성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충청북도 청주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고향입니다. 14년 정도 살았는데 어렸을 적은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조금 그래도 재벌은 아니었지만 아버님이 양복점을 하셨는데 시골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 그 주변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제작한 양복을 한두 번씩 다 가지고 계실 정도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의 좀 시대의 흐름을 잘 타시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가압류 딱지였고 그리고 이제 집행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채권자들 이런 분들이 온 집안에 모여서 되게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했던 기억이 지금도 뿌듯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서울로 이사를 온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와 동생이 음악을 하고 있었고 음악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어머님의 간절한 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저는 아버님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듣자마자 10년 정도 했던 바이올린을 그만둔다고 제가 제 입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음악을 지금까지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유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동생도요. 동물이가 좋지 않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그만두었고 그렇게 이제 서울에 와서 서대문구의 한 지하 단칸방까지는 아니었고 조그만 방 하나에 이 거실 겸 부엌이 있는 반지하에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처음에는 총재선 방이 4~5칸, 화장실이 2개씩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서울에 와서 아버지도 다시 성공을 해보시려고 여러 가지 장사 사업을 하셨지만 연고가 없는 서울에서 굉장히 성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는 다시 청주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내려가셨고요. 이런 배경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저는 약간 가족 그리고 이 돈이라는 이지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6살, 17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수도 없이 했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급식 세대거든요. 급식 도우미를 하면은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 도우미를 계속 자청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시간들이 마이스토리를 짜면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대학을 갈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학교도 버스비도 없고 걸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마음도 없었고 계속 일을 하다가 빨리 그냥 군대를 다녀와서 뭐라도 취직을 해야겠다 싶어서 입대를 했는데 남자는 군대 가면 뭔가 생각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군대에 딱 제대를 하니까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생겨서 처음으로 꿈이라는 게 생겼었던 거죠. 22살의 나이에. 그래서 일본어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유학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이제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정말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하루에 2개씩 일을 하면서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공부했고요. 2년 정도 그렇게 한 결과 일본에 있는 수도권에 나름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장학금 받을 정도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돈이라는 장벽에 또 가로막혀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그걸 핑계삼 주변에는 원전 폭발 때문에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름 마음속으로 굉장히 상처였죠. 그래서 내가 정말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이라는 걸 합격을 했는데 돈 때문에 못 가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1년여 정도 굉장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방황을 하는 시간이 길었고 그때 20대 중반에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영업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도 10년차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첫 휴가를 27개월 만에 썼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만큼 보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나 세미나 이런 강연들을 보면 우리 스폰서님도 예전에 마사지 하시기 월천이었잖아요. 저도 월천남이었어요. 무려 29살이라는 나이, 28, 29살이라는 나이에 연봉 순수익 1억을 받아본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나 제가 어렸었는지 그리고 또 힘겹게 가난이라는 것에 찌들어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 뭔가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저도 참 후회가 되는데요. 정말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다 썼어요. 오.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물론 이제 어머님께도 용돈을 100, 200만 원씩 계속 드렸었고 어머님을 반지하에서 지상 전셋집으로 옮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영원할 것 같았죠. 근데 불과 3년이 채 안 가더라고요. 제 씀씀이는 흩어져 있고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매달 받는 실적 스트레스 그거를 풀려고 저는 돈을 쓰고 놀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일은 점점 안 좋아져 갔습니다.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고 반토막이 나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런데 제 연봉은 점점 깎여져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결국 또 다시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참 슬펐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되게 잘 나가시다가 꼬꾸라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인회생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다 끝나셨는데 저도 그 직전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당사자가 나라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이 다 먹고 30살이 넘어서. 그래서 저도 진짜 파산 신청까지 하려고 바라보다가 나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총각인데 내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에 다시 일어나보고자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었고 늙어가시는 어머니.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정말 모든 걸 다 맞춰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56년생이신데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어요. 지금도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시다고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머니를 또 보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빨리 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해보자라고 했지만 자동차 업계가 제가 예전에 그 황금기였던 그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상위 5% 10%만 살아남는 시장이고요. 자동차 영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매달 스트레스와 불안하고 정말 매달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끊임없이 부업거리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도 해보고요. 그리고 짧게 배달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쿠팡 걸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짧게나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화장품, 뉴스킨, 그 N사의 네트워크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정말 그냥 막연하게 친구 부부가 추천해서 아무 플랜도 듣지 못한 채 사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막 사재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두고 끊임없이 추가 소득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정말 운명처럼 여기에 계신 우리 유경란, 김유정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취미가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춤추는 겁니다. 활사 댄스라고 해서 라핀 댄스가 제 취미인데 그게 없었으면 저는 더 망가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돌파구였고 그거를 하는 도중에 인연이 돼서 우리 스폰서님의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고객과 담당 영업 직원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업전을 하고 있는데 그 차는 참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기업인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으시고 항상 궁금해했어요. 저런 분들은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이런 1억, 2억짜리 차들, 8천, 9천만 원짜리 차들을 어떻게 저렇게 사고
그리고 차를 구매하면 이제 소득서류라든지 그리고 집은 어디 사는지 저희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항상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물어봤어요. 역시나 제가 카드 결제를 받으러 스폰서님을 만나뵈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역삼동의 유산화 본사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고 우리 스폰서님의 전용 룸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 왜냐면 그 전에 제가 김진웅 스폰서님이 잠깐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유산화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저희 그냥 유통업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무슨 일 하실래 이렇게 하실까 오늘 잘 보시고 이렇게 삶을 사실이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제가 먼저 스폰서님께 차량 출고가 다 끝나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요청드렸어요. 예,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저도 네트워크 경험을 짧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들어보고 내가 거부감이 없으면 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스스로가 사실 생겼습니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보상 플랜이나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해주셨고 처음에 그러다 잘 몰랐어요 사실. 예, 그러다가 28일 챌린지를 시작으로요 유산화와 함께 했습니다. 2월 초에 물건을 구입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BC를 열면서 사실 사업적인 것보다는 처음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95kg까지 살이 쪘었거든요. 28일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품이 좋은 건 그냥 제가 스스로 몸소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28일 동안 챌린지를 하면서 틈틈이 스포서님께서 알려주시는 보상 플랜 그리고 8주 동안 진행됐던 줌 트레이닝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사업과는 너무나 다르고 정말 그냥 내가 온연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 피해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이런 가족이나 돈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과 좋은 회사에서 제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이제 함께하고 있고 비전 세미나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바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빨리 성장을 해서 저희 스폰서님께도 사실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힘겨울 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저에게는요. 은인과도 같으신 분들이고 저도 저에게 걸어주시는 기대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할 거고요. 꼭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매달 먼저 연락 오세요. 나 이거 필요하다, 이거 사줘라, 이거 보내줘라. 너무나 좋으신 거죠. 평생 영양제는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하신 분인데 이런 걸 먹으니까 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여자친구 잘해드리고 싶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벤츠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벤츠를 사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저의 다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